I'm okay. 두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충 알겠죠? 뭐 어렵지 않죠? 수능이라는 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프린시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공부해 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저번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반항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리액턴스. 리액턴스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시면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가 무슨 가문이죠? 몽테규 가문인가 그렇죠. 가문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줄리엣이 무슨 가문이죠? 기억이 안 나네. 셰익스피어 기억 안 납니까? 영문학과 없어요? 아무튼 이게 보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이 너무 오래된 거면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판 버전으로 해서 그 리오날도 디카프리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죠. 근데 보면은 가문이 둘 다 반대하잖아요. 둘 다 가문이 적이니까. 근데 반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들이 결합하려는 그 의지가 강해져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건 별로 없어지긴 해요. 이 젊었을 땐 또 특히 이렇게 반대, 나이가 들면 반대하면 안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젊은 피들은 이렇게 반응이 강력하죠. 이게 보면 쭉 정말 길게 영어로 써놨는데 여러분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보면 이게 그 브렘이라는 사람이 1968년에 얘기한 거 심리학자예요. 사회심리학자. 줄쳐놨는데 중요한 부분은 individual perceive their freedom are threatened or lost.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꺾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경우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바꿔갈 때는 요즘은 대부분 소프트 정치가 유행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사람들한테 뭐 하지마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보세요. Re-establish freedom by behaving in a way opposite to what is desired.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 그 자유의지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설득하려는 사람이 반대 일을 하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해버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스토리텔링에서 여러 가지 아주 컨벤셔널한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리액턴스예요. 결혼하지 말았는데 결혼하거나, 그죠? 아니면 부자인데 갑자기 가난하게 되거나, 그죠? 일부러 이런 것들이 영웅적인 이 서사에는 항상 리액턴스가 들어가 있어요. 공부해 보실만 하죠.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사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죠? 돌 던지지 마세요. 이런 거 되게 막 한국에 가면은 정말 천지예요.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 낙서 제발 하지 마세요. 딱 그래요. 낙서 미친 듯이 해놔요. 여기 뭐 순이와 영이 막 뭐 니하오 뭐 전모양 막 그렇게 뭐 아이니 막 다 계속 막 써놓는 거예요 막.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제가 이제 등산 같은 거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올라가면은 산 위에 있잖아요. 바위 꼭대기에 가가지고 낙서해놓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낙서하고 오고 나의 자취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고 막 곰이에요 무슨 자취를 남겨요 세상에 막 자취를 남겨놓고 던지지 말면 막 던져놓고 부러뜨리지 말면 부러뜨려 놓고 많죠. 이게 자기의 프리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이 뭐죠? 금기를 넘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사실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유혹의 심리라고 책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져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약이나 이런 걸 그 사건들을 보면은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마약 해본 분은 없죠 여기는? 솔직히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그런 거 하죠? 다 갖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결단적으로는.
저는 반지의 제왕을 참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은 반지의 제왕 여러분 다 봤어요? 안 봤어? 그 공부하지 말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요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사우돈이 다 갖고 있잖아요. 사우돈은 반지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엄밀히 따지면은 왜냐면 절대 권력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반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필요 없는 반지를. 그 재밌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금기된 어떤 영역에 있는 뭔가를 갖고 오시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게 명품 판매, 그죠? 이런 거 다 연결이 사실 많이 돼 있어요. 왜 명품들이 이상한 이미지를 자꾸 쓸까요? 보면요. 그 리액턴스를 살짝 노린 것들이 많은 거죠. 자, 지금은 잠깐 Q&A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액턴스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사례로. 자,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제 논의가 끝났죠, 대충. 자, 우리 이쪽 팀부터 할까요? 수영 금지. 수영 금지. 저도 지지난주 3주 됐는데 여기다 야영하면 300만 원 벌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간판에. 그러니까 제가 텐트를 갖고 왔거든. 우리 딸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고 텐트를 안 치면은 혼나는 분위기예요. 텐트를 치워야 될까 말할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보니까 다 텐트를 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나도 쳐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생각이요. 어디? 맞아요. 특히 내가 지금 어디서 봤냐면은 백화점 여러분 오늘 현대백화점 가보세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모피콘을 꼭 가야 돼. 모피 그 밍크 코트 있잖아요. 가면은 만지지 마세요 써놨잖아요. 손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 똑같이 나 있어. 딱 모피 쭉 해가지고 막 뭐 자기가 무슨 저기 뭐지 울버린이에요? 울버린? 거의 울버린 자국이 쫙 나 있어요. 쫙 나 있어요. 진짜도 와. 근데 문제는 그거 보고 나도 울버린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그게 보면은 아까 텐트 얘기도 했는데 남들이 이 자국을 만들잖아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참 재밌죠? 또 있습니까? 우리 이쪽 뭐 또 있어? 에스컬레이터 웃지 말라고 에스컬레이터에? 그쵸. 에스컬레이터도 되게 문제가 에스컬레이터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예요. 과거에는 에스컬레이터 보면 오른쪽에 서고 여기 오른쪽에 서고 사람 막 걸어 올라갔거든 왼쪽으로 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무게가 실려 망가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이제는 걸어가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 서 있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관습 때문에 다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 막 올라가.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한번 그 정책을 만들면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한번 결정돼 버리면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퍼셉션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또 재밌는 거 있습니까? 그죠. 촬영하지 말라면 막 더 찍고 싶죠, 막. 그죠. 그거 맞는 거 같네요. 또 없어? 우리 혜영 씨 아나운서도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아이디어 내보십시오. 꽃 축제. 그죠. 꽃 축제 할 때 꽃에서 사진 찍죠. 이렇게 꽃 이렇게 잡고 있고. 꽃에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줌마. 사진을 보고 제가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꽃과 여성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10대, 이렇게 하면 30대까지, 이렇게 하면은 50대. 재밌죠? 참 흥미로워요 보면. 리액턴스 참 재밌는 거예요 보면. 제가 본 리액턴스 이거예요. 이거 저 우리 학교 앞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우리 후문에 나가면 오늘 보세요. 후문 쪽으로 나가면은 이게 뭐 여기 와서 먹고 놀자라고 써 있거든 간판이. 제가 이 간판을 1년째 보고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기 절대 안 가야지. 이게 되게 잘못된 전략이에요. 여기 와서 먹고 노세요 그러면 안 가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이래야지 보는 거예요. 여기 절대 오지 마라. 이러면 가요. 이거 뭐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시크릿 가든이야? 막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먹고 놀자 성산로 519 이렇게 있잖아. 이거 장사 안 될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되시죠? 일본에 가보세요. 여러분 일본 긴자 거리를 갔다가 긴자 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좋은 레스토랑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얼마나 줄 아세요? 손바닥만 해요. 이름만 써놨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시크릿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 와서 먹고 놀자 막 뒤집어지자 막 써놓은 사람 다 안 와요 진짜.
광고를 과다하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은 옛날에 뱀장사 이런 분도 있어, 약장사들이죠. 애들은 가라 막 그래 한국 사람들은. 그럼 애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것 때문에 뭐 가라 그러면 더 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러면 봐요. 여기에 뭐 마귀가 나온다. 저는 여러분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은 뭐 서태지의 판을 거꾸로 돌리면은 아시는 분들이 몇 명 두 명 있네요. 뒤로 돌리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그걸 믿고서 바보같이 사가지고 다 뒤로 돌리다가 다 망가뜨려가지고 지금도 그 되게 분노가 아직도 제가 남아 있어요. 막 테이프 뒤로 돌린다고 막 거꾸로 돌리다가 다 망가뜨리고 이래요. 근데 뭐 유령이 나온다. 영화 찍다 누가 죽었다. 막 그럼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이거죠. 절대 이거에 대한 결말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사람들 막 결말 얘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사례가 있는데 이거 스포일러 뭔지 아시죠? 이거 보셨어 영화? 이병헌 나오는 거? 제가 스포일러 얘기는 안 할게요. 이병헌이 사실은 딴딴딴이에요. 이병헌이 사실은 딴딴딴. 아무튼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스포일러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다행히 제가 스포일러 보기 전에 봐가지고 영화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알고 보면 재미가 정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보세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병헌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게 어벤져스 이번에 그 스포일러의 그 대망이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면 막 다 올리고 막 그래요 막. 어벤져스에서 이 레터 썼잖아요.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 캠페인을 하기도 했고 중국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 아세요? 스포일러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꾸 하고 싶어져요. 스포일러를 안 하게 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캠페인 했었죠.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난 중국말 몰라겠는데 번역. 그럼 뭐 내가 아는 거랑 비슷하네. 마지막 편 스포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 학부 시험 봤는데 조교 시험 문제에다가 어벤져 스포일러 써놓고 조교한테 준 거예요. 그 채점하다가 조교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자, 지금 서체를 대조하고 있다는 그 필기를 대조하고 있다고 완전히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라이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엔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냥 자꾸 스포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식품 전문가도 오셨지만은 먹지 말래야 돼요. 먹지 말래야지 먹는다니까요. 먹으라 그러면 죽어도 안 먹어요. 여러분 애기들 밥 안 먹으면은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먹이는 경우 있거든요. 할머니들 보면요. 중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한다 그래가지고 먹이고 그래요. 똑같은 먹인데 약간의 긴장과 크라이시스, 비행기가 똑바로 가면 안 되거든요. 막 추락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먹어요. 이게 긴장감인 거죠. 그죠? 보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 테크닉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 병원 관련 일을 좀 했으니까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MRI 이런 거 들어갈 때 무섭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애들 MRI에 들어가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렇게 뭐 해적선에 간다. 테마를 어디 우주 어드벤처에 간다. 테마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자체를 좀 즐기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책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이 있는데 상 재미있게 잘 썼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오라는 디자인 기업의 CEO가 쓴 책이에요. 보시면 사람들이 또 반응하는 거는 공짜예요, 공짜. 사람은 공짜에 엄청 열광하거든요. 공짜라고 하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우리 옛 속담도 있잖아요. 실제 그래요. 보세요. 근데 똑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바이원 게런 프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준다. 사실 두 개 사는 거랑 값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 공짜라고 쓰면 막 사게 돼요.
보세요. 저는 보면 여러분도 과자 안 먹어요. 집에 가면. 제가 근데 과자를 올해는 많이 샀거든요. 대학원이니 학부니 해가지고 딱 공짜로 풀어놓잖아요. 다 먹어요. 왜 그럴까요? 공짜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보면은 보세요. 이거 비슷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73%의 사람들이 agree to buy cupcake plus 2 free cookies for 75 cents 했었어요. 결과 값은 똑같아요. 근데 풀이라고 쓰고 양을 늘리면 게 좋아요. 그 코스트코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보세요. 코스트코 왔는데 세제가 10개가 이만큼 있어요. 그 가격이 딱 돼 있어. 싼 거 같잖아요. 엄밀히 하면 싼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저희 집에 스토리지를 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그 락스 10개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아요? 한 5년을 가지고 제가 락스를 써야 되고 락스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희 스토리지를 파는 거거든요. 엄밀히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많이 사는 거죠. additional product. 예컨대 뭐 사면 뭐 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본 적 없잖아요. 자동차를 만약에 사시면은 막 뭐 껴줘요. 윈도우 모드 껴주고 썬팅도 해주고 막 뭐 해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가격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차라리 가격 할인 받는 게 낫죠.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도 공짜에 막 열광하는 거죠. 공짜로 받잖아요. 다 버려요 사실은. 필요 없는 거 CD 플레이어 보관함. 누가 요새 CD 들어요. 다 MP3 블루투스로 다 듣지. 그거 다 기분 좋아. 그거 달아놨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이게 흔히 얘기하는 buy one get one free 캠페인이죠. 하나 사면 하나 무료. 근데 제가 추천해줄 책이 이게 되게 잘 썼어요. 댄 에일리라고 이제 그 듀크대 교수죠. 이분이 쓴 글인데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부의 감각이라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벌써 됐어요. 보시면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한 심리학을 쭉 모아놨어요. 이 사람은 참 천재적인 게 공부도 잘하는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그 책 이름을 잘 줘요. 책 영어 이름이 뭐냐면은 Dollars and Senses예요. 돈과 감각. 얼마나 좋아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 조박장에 돈을 막 탕진해 버리는지,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뭐 자살하고 이혼하고 죽어가는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재미있는 실험 위주로 다뤄가지고 한번 보실만해요. 저도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번 재밌어요. 생각이. 보면은 그 카지노가 여러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참 재밌어요. 카지노에 사람들 돈을 벌어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카지노 가세요. 보면은 우리 외국인들은 카지노 가기 쉽지 않나? 내국인들은 그게 안 되지 않나? 잘 몰라. 안 가서 잘 몰라요. 저는 도박을 잘 안 해요. 저도 그치? 한번 가봐. 잘 못 가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가면은 막 카지노 가면은 일단은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은 우연한 기회로 갔어요. 누군가가 비행기 티켓을 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도박할 갬블링할 돈도 줬어. 갔다 오세요. 나 그래가지고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가는데 아무튼 했는데 가면 음식이 엄청 싸거나 무료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카지노에 오래 있어야 돼. 오래 있으면 거덜나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완전 부호로 왔다가 소위 얘기하는 팬티만 입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지하 도시가 있는 거 아시죠? 라스베가스에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홈리스가 돼서 지하 벙커 같은 데 들어가 살아요. 배수관 있는 데서. 거기를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가면 거대한 도시가 지하에 있더라고요. 다 있어. 화장실도 있고 못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다 있어요. 재밌죠? 이게 돈이 되게 재밌어요. 그 소비 심리라는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비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도박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도박으로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뿌리 뽑아 버리는 거죠. 강원랜드라고 있잖아요. 한국인들 많이 가는 강원랜드. 가보면 되게 재밌대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탕진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fear 어필이에요. 근데 공포는 산재돼 있어요. 특히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공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이 결과도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공포예요. 근데 공포라는 게 뭐 이게 막 피나고 아프고 때리고 이런 게 공포가 아니라 너 가발 안 쓰면은 사람들은 따당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너 키가 작으면은 너 학교에서 학교 생활 못 사회생활 못 해. 이거 다 공포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컨대 성형은 면접 보기 전 성형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것도 공포예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건 모두 공포예요. 제 친구가 대머리거든요. 근데 대머리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뭐 여성들이 대머리 되게 싫어하잖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그것도 연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머리를 되게 싫어해요. 여성들이 키가 작은 남자를 용서하는 대머리를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제 친구 고민에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가발을 덮었거든요. 이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이 여름이 더우니까 이거 내려놨다가 이제 말려서 다시 이렇게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대머리라는 게. 근데 대머리 관련한 광고들은 다 공포 속으로 써요. 갑자기 머리가 났더니 사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기 시작했다. 막 이런 것든지, 뭐 머리를 덮었더니 내 친구들이 나를 반기기 시작했다. 막 이런 거라든지 이런 다 공포 속은 거죠. 특히 이제 흡연. 근데 이번에 우리 금연 광고 아마 세미나 오신 분 봤겠지만은 그 전자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 전자담배도 보면 해로워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마리오네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인형들 해가지고 되게 무서운 광고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람들 금연 안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 너무 무서우면은 가게 셧다운 해버려요. 안 보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뭐 그 많은 경우에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게 바로 fear of fear 테크닉이에요. 보세요. 정치가 불안정할 때 항상 이슈 나오는 거, 노스코리아 갑자기 미사일을 쏘려고 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노스코리아에 전화 걸어가지고 미사일 좀 준비해줘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뭔가가 있을 때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공포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에 미국도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가 그랬었어요. 쿠바가 우리 미국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포 어필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공화당이 가져가지고 했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정치 광고는 상당히 개발이 덜 된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정치 저널리즘 공부하는 분은 있는데 정치 이렇게 폴리틱 캠페인, 광고 캠페인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실게요. 피어필 실험 중에 하나가 이게 파상품 접종이에요. 그 여러분들 알겠지만 파상품 뭔지 아세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파상풍? 응? 알아? 뭐예요 이게? 그치. 근데 그 파상풍 근데 오래된 못, 압정 이런 거 찔려가지고 그 걸린 파상풍 걸리면 아주 페이터라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찔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아는 분, 제 교회에 있는 분인데 못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고, 더 징그러운 거 얘기해 줄까요? 미국은 햄버거 있을 때 햄버거가 막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쑤시개를 꼽아놔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절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아무튼 본론 들어올게요. 죄송합니다. 파상품 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유학 갈 사람들은, 유학 가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파상품 조사를 맞아야 돼.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의 젊은 애들이 안 맞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죽는다,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막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보면은 그 보세요. 무서운 그래픽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파상품 주사를 맞으러 안 와요. 재밌죠? 이 피어 어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광고 캠페인 중에 젊은 사람들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흡연을 안 해요. 근데 티네이저 그리고 20대 초반이 담배를 많이 핀단 말이에요. 남녀를 떠나서 많이 펴요. 그래가지고 전에 이런 캠페인이 뭐냐면은 담배를 피면 치아가 예쁘지가 않아진다. 차라리 이게 효과가 더 좋았어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이런 얘기는 젊은 사람한테 안 통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이어령 전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늙은이가 되고 늙은이는 죽는다. 근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는 평생 forever 영예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참 저도 지금 딱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서서 이제 이렇게 아재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도 여기 앉아 있던 그 시절이 30분 전 같아요. 이게 썰렁한 비웃음 괜찮습니다. 진짜 30분 전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친구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비웃네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근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피어 어필 하잖아요. 무시해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피어 어필들은 광고, 마케팅, 판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근데 미세먼지의 수혜자는 누군가요? LG 삼성이에요. 공기청정기를 팔 수 있으니까. 지금 공기청정기로 아마 전자제품의 가장 큰 왕일 거예요. 그거하고 그 뭐죠? 그 먼지 털어주는 거 뭐죠? 스타일러. 저도 그거 사자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참고 있는데 그런 거죠. 보세요. 하여튼 그 파상품 접종 맞으려고 여기로 오라 그러는데 이게 안 와요. 이거 조금 몇 발짝 걸어가서 한 대 맞고 오면 되는데도 안 온다는 거죠. 피어어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거예요. 담배가 피어어필을 써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보시면 이게 할머니인데 그 옛날에 연예인이었어요. 보면은 얼굴이 예쁘잖아요. 할머니인데도 이 할머니가 여기를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비디오가 있을 텐데 이게 없네요. 이게 보면은 되게 징그러워요. 보면은 이제 요즘 한국도 사실 비슷한 걸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건데.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후두암이요? 어서 오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거 어때요? 광고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광고적으로. 근데 이것도 효과 없었어요. 흡연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흡연은 재밌는 게 담배값을 올렸거든요. 근데 담배를 더 펴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주값 올렸죠. 소주값. 그래서 좀 민원이 많긴 한데 이게 참 이게 없애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흡연은 어떻게 보면 허용된 마약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바라면서 이게 뭐냐면은 acceptance of message recommendation이면 내가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보시면은 level of fear는 그 뭐죠? 그 공포의 강도죠. 공포의 강도가 너무 하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가요. 언제가부터. 이게 보면은 포화점이라 불리고 saturation 포인트라고 불리는 거죠. 그 공포는 적정할 때 뭔가를 바꿔줘야지 계속 유지가 되고 이게 그 억셉턴스가 올라가요. 수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공포스러우면 사람들이 안 봐요. 공포영화 생각해봐요. 공포영화.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 뭐예요? 뭐야? 안 봐? 뭐 봐? 공포영화 제일 무서운 거. 곤지암 뭔지 봤어? 같이 곤지암 여기 틀어놓을까요? 그 보면은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서운 흥행이 안 돼요. 적정하게 무서워야 돼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은 명작으로 남는데 사람들은 잘 안 봐요. 여러분 어스 봤어요? 어스? US? 어스. 최근에 인기 있는 공포 영화였는데 되게 잘 만들었대요. 저도 보다가 제가 공포 영화 못 보거든요. 30분 보다가 그만 봤어요. 남은 거 지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죠. 너무 무서우면은 안 봐요. 설득도 비슷한 거죠. 근데 공포와 유머를 같이 섞을 때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공포인데 약간의 유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례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가면 되었죠. 이거 좀 청소기 판매 광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로 끝나면은 이게 안 좋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 곡성 있잖아요. 곡성 영화 봤어요. 곡성 그게 저는 너무 무서웠었어요. 왜냐면 공포가 그냥 끝났는데 공포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니까 영화는 예술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광고와 설득은 예술과 판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무섭고 안 사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참 잘 만든 광고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무드도 중요해요. 기분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는 보면은 심리학 실험은 정말 이상한 실험들이 많아요. 제가 예컨대 이 guilty feeling 있잖아요. 죄의식이 있으면 사람 설득이 잘 돼요. 여러분 보면은 약간 뒤가 캥기고 죄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뭐 부탁하세요. 잘 들어줘요. 엔간하면은 보세요. 이 guilty 컨디션 뭐냐면은 제가 망가진 카메라 들고 가요. 그냥 짠 거죠. 이렇게 짠 거예요. 서로 이제 짜가지고 컨페더리라시아가 가지고 그걸 카메라 딱 떨어뜨려요. 부딪힌 다음에. 그럼 걔 미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 카메라만 부셨는데 노트 부셨는데 막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걸어가요. 그냥. 그 다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도와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고 한 거예요. 사실상. 망가진 카메라를 또 한 번 망가뜨린 거죠.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게 죄의식이라는 무드가 다 생기잖아요. 그만 도와주고 싶어해.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죄의식을 느끼고 있나 아닌가 요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 다음 뭐냐면은 웃잖아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멋뭇한 밋밋한 얼굴로 물어보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 웃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웃는 사람을 도와줘요. 약 살짝 미소 지면서 되게 너무 없어 보이면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구할 때 이랬잖아요. 약간 웃어줘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약간 제뉴인 스마일이라고 그걸 영어로 부르잖아요. 진짜 웃어야 돼요. 조커 배트맨 조커처럼 웃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응? 웃어봐봐. 이거 제뉴인 스마일 한번 웃어보세요. 안 웃어? 응, 괜찮아요. 아무튼 이 제뉴인 스마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그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보세요. 웃으면은 헬핑 비율이 29%예요. 안 웃으면 20%밖에 안 돼요. 9% 차이는 큰 거죠. 그죠? 보세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은 의외로 인공지능은 잘 못 가려요. 이게 가짜 웃는 건지 진짜 웃는 건지 못 가리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가려요. 보세요. 이게 genuine smile, fake smile, genuine smile, fake smile.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genuine, fake 한번 해보세요. 한번. fake smile 한번 보여주세요. 정치인들 사진들을 딱 모아놓으세요. 그럼 다 fake smile이에요. 100이면 100 fake smile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그거 연습한 거거든요. 다. 한번 얼굴 fake smile 한번 fake smile 해보세요. fake smile. 근데 이거 도와달라고 그럴 땐요 genuine smile 하셔야 돼요. 진정 웃음을 대표님이 아마 영업하시느라고 genuine smile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짝 웃어야 돼요. 너무 웃으면 없어 보여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영어를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제가 웃고 있었어요. 막 영어로 막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웃고 있어서 제가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었어요. 두 번째 별명은 뭐였는 줄 아세요? Man of Few Words였어요. 말이 없는 남자. 이해되시겠죠? 저도 유학생의 고충을 이해하는 게 저도 말을 별로 안 해서 뽀록 날까봐 제가 영어 실력이 얘기를 안 했던 기억이 나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텐데 이걸 트레이닝하는 학원도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을 가르쳐주는 학원. 여러분 창업하시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트레이닝이 얼굴 안면 근육 자체가. 그리고 유니폼도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강의할 때 저는 가능하면
공적 자리에 갈 때 항상 양복을 입거든요. 다른 교수님보다 항상 양복 입는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영업을 하거나 같은 뭔가 에스크 하더라도 양복을 입으면은 돈이 한 30%가 더 올라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저희 아버님이 한번 얘기한 건데 남한테 페이를 받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양복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유니폼 임팩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차려입고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하고 그냥 어성성하게 하고 일을 할 때 하고 전혀 그 퍼포먼스가 차이가 엄청 커요. 제 그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은 집에서 양복을 입고 일을 하셨어요. 아니 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옛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저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데 자고 싶잖아요. 추리닝을 입고 있잖아요. 100% 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갑자기 양복이 아니 정장을 차려입고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안 자요. 여러분 영장 입고 자면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장 입고 누워 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망가지니까 일단은 이해되시겠죠? 근데 비슷한 게 폴리스맨이 아닌 경비원이에요. 패트롤은 그냥 그 우리나라 세콤 같이 이렇게 사설 경비원들이 복장을 입고 그 막을 때하고 복장을 안 입고 막을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복장을 그 가드하고 시빌리언은 시민 복장 그냥 일반 뭐 형복이고 가드는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를 봤을 때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설득률이 92%까지 올라가요. 경찰이 아닌 거 알면서도.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실험들 많았어요. 여성분한테 한 분은 그냥 일반 복장, 한 분은 간호사 복장을 입힌 거예요. 누가 더 친절할까요? 간호사 복장만 입어도 훨씬 친절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국 정치인들한테 모두 간호사 복장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친절할걸요 아마?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장 효과가 정말 엄청난 효과예요. 여러분들이 그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대면을 할 때는 적어도 한 번은 그 다려서 입던지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인컴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아마. 면접도 잘 볼 거고. 물론 여러분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면 괜찮아요. 보면은 군복에 이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군복에 지금 태극기 마크를 달았거든요. 다는 게 나을까요? 안 다는 게 나을까요? 중국은 오송홍기 달았잖아요, 그죠? 저기 군복에 달려 있어요. 미국도 미군기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없었어요 원래. 보면은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로열티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보세요, 제가 태극기를 딱 달고 있는데 적군을 돕지는 않아요. 연간해가지고는. 이게 조그만 심볼 자체가 나의 행동 패턴을 많이 바꿔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그 입사할 때 저는 삼성그룹 입사할 때 보면은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 달고 있으면 꼰대라고 놀릴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보면 이게 로열티의 문제인 거죠. 심볼의 문제. 내가 달고 있잖아요. 훨씬 더 일 열심히 해요 사실은. 왜 그렇죠? 나한테 강제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내일부터는 아마 주말에도 양복 입고 공부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주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의외로 잘 돼요. 의외로. 물론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많이 들어가죠. 보시면은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면은 사람들의 컴플라이언스는 막 일어나요. 의미 없는 걸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보세요. 예컨대 도네이션. 누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 근데 암 걸린 사람 이름이 딱 보니까 이름이 김승철이에요. 전 유승철이잖아요. 그러면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그게 퍼스트 네임이 승철이잖아요. 그 이름이니까 기본 네임은 YO고. 그럼 미국도 이걸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리서치했는데 제 이름 제시카예요. 건데 제시카는 제시카한테 기부를 해요. 탐은 탐한테 기부를 해.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약간의 오버랩이 있는 사람한테 기부를 해요. 누가 암센터에 여성암센터에 누가 제일 기부를 많이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이 걸려든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걸려든 사람이 기부를 해요. 보세요. 도네이션이 참 재밌어요. 도네이션은 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네이션 한다고 거기서 저한테 뭐 차를 줘요, 밥을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 정서적인 가치만 주는 건데 그게 가장 고난이도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학교는 기부 연구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지도교수는 기부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고단위의 이 설득 전략이 바로 기부 전략이에요. 보시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됐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수성가형 리더라고 보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기부를 많이 해요. 옛날에 어려웠던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지 원래 부자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암 걸렸던 사람이 암, 모 걸렸던 사람이 모, 이렇게 기부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과적으로 이건 엄밀히 따지면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에 대한 애착인 거죠. 내 애착 때문에 남한테 기부, 로버트한테, 제시카한테, 승철이한테 기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보시면은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동명이인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이 웨이브, 뭐 바이두 같은데 이 유승철 상무님도 옛날에는 부장이었는데 상무로 막 진급하고 이런 걸 제가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 사람 있잖아요. 공유. 저는 공유가 성공한 건 이름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소셜 미디어 시대를 예견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나를 공유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은 여러 가지를 심볼을 던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겠지만은 저는 공유는 이름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유가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죠? 그 다음에 생각 없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냥 자동적 반응을 해요. 보세요. 예컨대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마이크를 딱 주면서 이 마이크 잠깐만 들어줄래요? 그럼 안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교수가 아니고 그냥 어린이더라도 들어줘요. 이거 가방 한번 잠깐 들어줄래요? 들어줘. 그래가지고 사람들 테러리스트 가방 같은 거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잠깐 이 가방 좀 저기 옮겨줄래요? 딱 해서 옮기고 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 잡혀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막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이거 시켜서 저 아저씨가 시켰는데 그 아저씨가 없어요. 무섭죠? 이게 마인드리스 헬프라는 거죠. 사람은 착한지 악한지는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는 되게 착해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취업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부분 도와줘요. 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익명으로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연구하고 싶은 중에 생각해보니까 엄마 게시판 있잖아요. 아줌마들 게시판. 아주머니 게시판에 이름 써요. 자기 실명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시카 000333 이런 거잖아요. 다 아이디가. 근데 딱 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수학학원 어디에? 딱 쓰잖아요. 답글이 100개가 달려요. 그리고 에세이로 달려요. 에세이로. 여러분 대학에서 레포트 쓰라면 그 사람 안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 사람 에세이를 이만큼 길게 쓰고 있을까요? 자기 이름도 안 드러나는데 경쟁적으로 100명이나. 이게 마인드리스 헬프인 거죠. 재밌죠? 왜 내 댓글에 라이크가 몇 개 달린지를 익명으로 썼는데도 이거를 막 케어하고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사람들은 자리 좀 비켜달라 그러면 앵간은 비켜줘요. 근데 사람 봐서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웬만한 사람은 다 비켜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15% 정도는 일반적,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것 같냐 그러면은 한 15% 정도는 양보할 것 같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68%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왕이면은 이거 물어볼 때 자리 양보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 그 뭐죠? 그 무릎이 인대 수술을 어제 했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양보가 높아져요. 이게 reason and compliance인 거죠. 이유도 주고 양보도 요청을 하는 거죠. 보세요. 보면은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Excuse me, I have 5 copies. May I use Xerox machine? Xerox machine은 카피 머신이에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죠. Real information. Excuse me, I have 5 copies, pages. May I use Xerox machine? Because I'm in rush. 이거 덧붙인 거죠. 바쁘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Because I have to make copies.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그냥
because 하고 이거는 보면 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I have to라고 한 거잖아요. 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mall favor는 5장 카피하는 거고 20장 카피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real information, quest only, 플라시브 이건 뭐 컨트롤 컨디션인 거죠. 보면은 이유를 얘기했을 때 I'm in rush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나 돈 좀 줘. 그러면 이건 강도인 거죠. 아, 내가 우리 어머님이 진짜 지금 입원실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정말 필요하고 눈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도네이션 연구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한 끼의 그 도네이션이 이 사람들의 일주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거 어떻게 메시지를 크래프트하는 것에 따라서 도네이션 콜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검증이 되게 쉬워요, 사실상. 근데 앞으로 비전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대학원 다닐 때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기부 자격증이 있어요. 기부 엑설런스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따기가 되게 회계사만큼 힘들어요.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자격증에 도전해. 그거는 기부 관련 영어 그 경력이 10년인가가 있어야 돼요. 비영리 기관 영역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부 전문가 자격증을 따는 거죠. 컨퍼런스도 엄청 크게 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트라이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왜 ask favor 뭐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서머리예요.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영어로 서머리를 한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치알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학자로서도 상당히 유명하고 책도 잘 쓰고 그리고 이렇게 외모도 되게 잘생겼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There are many more professionals using strategies of influence than there are psychologists studying them. Their goal is very simple. They want us to say, yes, yes, I want it. Yes, I need it. Yes, I want to be the right kind of person. Yes, I'll buy it. Psychologist Robert Cialdini of Arizona State University spent 3 years examining the universal principles and tactics of these influence professionals from the inside. As a sales trainee, fundraiser, and advertising copywriter. One of the universal principles I found is the principle of reciprocation, which suggests that we are obligated to give back to others the form of behavior that they have given to us. So if someone does us a favor,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ay yes when they ask for a favor in return. That's why the Hare Krishna, for example, society in the airport will come up to you and give you something before they ask for a donation. It can be a flower, a book, whatever. And this bottle will be produced only 2 or 3 times a decade. A second principle that we can talk about is the principle of scarcity. The idea that things that are rare, that are scarce, that are diminishing in their availability to us are more attractive. We want them more. As a consequence, many merchandisers will use strategies in which they'll give us time deadlines or availability limits on a product they want to sell, and because we can't have it after a certain time, we want it more and we go out and buy it. Another principle we can talk about is the principle of authority. This is the idea that we're much more willing to follow the lead of someone who is a legitimately constituted expert or an authority. Reinforced for me and me. Hey, maybe it was made for both of us. Must be magic. Now that's who this shoe was made for. Another principle we can talk about is the principle of commitment. The idea that once we've made a stand, once we've taken a position on an issue, we're much more willing to say yes to any request that is consistent with that commitment. So very often individuals will try to get us to make a small commitment that is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they want us to go. For example, a study was done in Toronto that showed if you can get people to agree to wear a little lapel pin that says support your United Way, 2 weeks later they will be
twice as likely to give a donation to the United Way when the solicitors come and canvass the neighborhood. Another principle we can talk about is the principle of liking. People are much more willing to say yes to a request to someone they know and like. Of course, the classic example of this is the Tupperware party, where they have arranged so that we are saying yes not to a stranger across a counter, we're saying yes to a friend or a relative who's invited us there, and we know we'll be getting a cut of everything we buy. You really made a special evening for me. A final principle we can talk about is the principle of consensus. The idea that we're much more willing to say yes to a request if we have information that a lot of people around us are saying yes to that request. So people can give us evidence that this is the largest selling, the fastest growing product, and we're much more willing to say, yes, this is something for me because everybody around us is doing so. 이 아저씨는 아리조나는 엄청 더운 데예요. 이 아저씨는 항상 양복만 입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프린시플 때문에 본인이 지키는 거죠. 이 아저씨 양복을 입어서 출세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분이 이 테크닉을 쓰느라고 항상 양복을 갖고 이 더운 날에 여기는 얼마나 더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막 익어버릴 정도예요. 텍사스도 훨씬 더 덥거든요. 근데 양복을 항상 그것도 풀로 긴 걸 입고 다녀요. 재밌죠? 이게 프린시플도 오늘 정리를 했고 보시면은 앞서 얘기한 게 정리가 돼 있는데 리스프로케이션, 상호 호혜성, 이 사람이 정리한 거죠. 소셜 프루프, 사회적 근거, 커미트먼트 컨시스턴시. 근데 조그만 걸 갖고 있으면 계속 이제 그걸 이어간다는 거죠. 라이킹,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싶어해요. 오소로티, 권위가 있는 사람 얘기하면 설득이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어시티, 이거는 희소성, 뭐가 리미티드 에디션은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은 근데 요즘의 대트렌드는 소프트셀링이에요. 뭐냐면은 그 세일즈 자체가 되게 연성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몽쉘 시리즈인데 보면은 이게 보면 아이유가 노래를 불러요. 보면은 아이유의 힐링 모먼트 몽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판매하는 거 맞아요? 노래도 부르고 몽쉘 몽실이다. 그렇죠, 몽쉘이 나와야죠. 광고니까. 소소하지만 행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거 하나 먹으면은 달리기 1시간이 이 해야 돼요. 맛도. 참고로 얘기하면은 생크림 소승하니까 우리는. 완전 부드러워. 너의 부드러운 목소리. 카카오다. 그림처럼 하나 먹었으니까. 나의 모든 시간을 녹여 나의 모든 날들이 특별해져 입술에 닿으면 이거예요. 3개 먹어야죠. 3박스 먹어야 되니까. 이게 요즘에 테크 크리에이션이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그 공부를 계속 하시지만 여러분 제작 능력도 갖추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설득 전략은 뭔지, 요즘에 기부 캠페인은 뭔지 여러분이 인터넷도 찾고 만들어 보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스킬을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엠퍼시인 것 같아요. 엠퍼시는 한국말로 공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심퍼시는 한국말로 뭐죠? 심퍼시는 동정이에요.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른 디모그래픽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거 그 뭐죠?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안 보신 분은 꼭 보실만 해요. 어린이의 눈으로 이 어린이 사는 세상을 1시간 반 정도로 조망을 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만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렸고 우리 학교에 이혜영 교수님이 그 칼럼도 썼는데
제가 보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문화가 멀지않은 환경이에요. 한국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외국분도 있지만은 이 문화적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은 공감이 안 돼요. 그럼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능력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다문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은. 그래서 아까 치알디니가 쓴 책은 번역서도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